자, 여러분들, 중국에서 방화벽 우회 문제를 다루는 이 방식은 지난 약 3, 40년 동안 대략 3단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봉쇄, 차단, 처벌, 딱 요 3단계. 2000년대에는 봉쇄였어요. 기술적으로 막는 거. 해외 사이트를 벽 밖으로 막아버리는 방식. 그리고 2010년대에는 차단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방화벽 우회 산업 체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0년대에는 직접 개인 사용자들한테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 사용자들까지 때리기 시작한 이 3단계. 자, 이 3단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 이 봉쇄를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들. 이 사건의, 이 봉쇄에 관련된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어디냐? 구글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구글이 중국 사무실이 있었고 중국 사업을 진출을 했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한 개인데. 자, 구글은 2006년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의 Don't be evil, 즉 악해지지 말자라는 신념을 포기를 했죠.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색 결과를 검열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죠, 그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와 함께 타협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자, 그만큼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럼 중국에서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 타협은 훗날에 구글에게 아무런 생존 기회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중국의 국영방송 CCTV에서는 갑자기 구글이 음란 정보를 퍼뜨린다며 대대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국영방송이 구글을 음란 컨텐츠를 퍼뜨리면서 막 때리는 거? 그 즉 무슨 뜻이냐? 중국 정부가 직접 때리는 거예요. 왜? 중국의 국영방송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구글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는데 자동 완성 추천어에 음란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2010년이 돼서 구글은 자신들이 표적형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정말 많은 공격도 받고 언론에서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언론에서까지 그렇게 공격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놓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2010년 초에 구글이 받은 그 표적형 사이버 공격도 심지어 그 공격의 주체 중국 정부와 그의 대리인들이었어요. 이쯤 되면 바보라도 자신의 처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 정부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중국에서 필터링 되지 않은 검색 엔진을 운영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랑 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거꾸로 말했어. 타협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국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검색 엔진을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이고 구글만의 우리 운영 체제를 고수해서 중국에서 운영을 하겠다. 우리 타협하자. 얼마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겠지? 근데 중국 정부에서 절대 동의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타협하는 순간 중국 정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그걸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게,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면 중국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저질렀던 만행들과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중국 정부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역사 문제까지 중국 공산당들이 덮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 왜냐? 구글에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거를 동의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 안 된다. 니들 그거 검색 엔진 그거 중국에서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검색 엔진은 해외에서 이용하고 검색 엔진은 중국의 법을 따라라. 뭐냐? 싹 다 필터링 된 것들. 아무리 구글이라도 중국의 방화벽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검색했을 때 해외 거는 검색이 안 된다. 그럼 구글은 그게 뭐야? 그냥 바이두랑 다른 게 뭐야? 그게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고 2010년 3월 중국 대륙 시장 철수를 발표를 합니다. 안 먹혔으니까 구글이 이제 철수를 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철수 당일에 구글 베이징 본사 앞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꽃을 바쳤어요. 그냥 그동안 구글을 잘 써왔던, 그리고 구글을 좋아하는 그런 구글의 팬들일 수도 있잖아. 중국에 아이폰 바들 많은 거 알죠? 구글 바들도 옛날에 많았어. 그러니까 구글이 중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니까 그냥 구글 본사 앞에다가 와서 그냥 꽃을 내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 중국 경찰이 뭘 했는지 아세요? 중국 경찰은 이것을 불법 헌화로 규정을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갔어요. 이건 불법 헌화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가 잇따라 중국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송을 때렸냐? 이 수많은 중국에서 차단된 외국의 플랫폼들, 외국의 이런 회사들은 뭐냐? 서방 적대 세력의 전복 도구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방 적대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런 플랫폼들을 쫓아냈다. 중국인들을 보호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의 수많은 사이트가 중국에서는 차단이 됐고, 중국에도 그래도 원래부터 그런 사이트를 썼던 혹은 해외 유학파들이든 이런 애들은 중국 가서도 해외 사이트 쓸 거 다 쓰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VPN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방화벽 우회는 서서히 일종의 암묵적인 회색 지대가 됐죠. 자, 그게 이제 1단계고, 2단계, 그게 이제 2014년 전후가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차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방화벽 우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사례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사건은 이건 또 뭐냐? 애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애플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렇게 아이폰을 팔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중국 정부의 똥꼬를 겁나 핥았죠. 핥다 못해 거의 혓바닥을 중국 똥꼬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어떤 식으로 갖다 붙였냐 한번 봅시다. 자, 2017년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VPN 시장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량의 서비스 업체들이 폐쇄가 됐죠. 애플 앱스토어는 중국 당국의 요구를 받은 뒤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VPN 앱을 삭제를 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CEO 팀 쿡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애플은 중국에서 현지 법률을 준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법률을 존중하고 우리는 중국이랑 손잡고 갈 거다. 중국의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삭제했다. 그러자마자 서방의 여론이 바로 들끓기 시작했죠. 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2016년에 애플이 총격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는 FBI 요구를 거절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아니, 그때는 살인 사건이 났고 그건 살인 용의자인데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근데 애플에서는 무슨 개인 존중? 개인 사생활 존중 때문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안 해준다고? 살인 용의자인데? 근데 중국 정부 한마디에 그걸 싹 다 지웠다고? 미국에서는 애플은 개인 정보와 인권의 깃발 이런 거를 막 높이면서 개인 정보 어쩌고 저쩌고, 인권 어쩌고 저쩌고, 프라이버시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살인자라도 인권이 있고 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지랄 하다가 중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오케이 다 풀어줄게. 니들 삭제하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삭제해줄게. 애플이 그런 기업이에요.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유럽, 미국 난리 났지. 그 이중잣대 아니냐. 미국에서는 FBI 협조 안 해주더니 중국 가서는 바로 협조해가지고 앱을 다 내린다? 뭐한 짓이냐.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중국 시장과 공급망을 위해 가지고 니들 가치관까지 팔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던 그 사건 꽤 컸어요. 채팅창에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계속 느낌 있죠? 이건 뭔가 되게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애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몇 기업이 있죠? 중국에다가 정보를 털린 건지 넘긴 건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단계 뭐냐? 처벌 단계로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22년에 허베이성 청더의 한 프로그래머의 사건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보세요. 제정신인 정부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2022년에 허베이성에서 청더시에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방화벽을 넘었어요. 방화벽을 넘었어. 근데 여러분들, 방화벽을 넘었지만 정치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음란물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VPN을 팔았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방화벽 우회 방법을 가르쳐 줬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술로 먹고 사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아주 힘들게 열심히 깃허브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해외 회사에다가 코드를 써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회사들 옛날에는 중국, 지금은 인도예요. 인도 쪽으로 이런 거 하청을 많이 줘요. 이런 거 코드 짜고 이런 거 힘든 것들, 뭐 인도나 중국 쪽으로 이런 코딩 인재들, 프로그래머들 인재들 많잖아. 그쪽에 이렇게 하청을 주면 정말 싼 돈에다가 이거를 다 해줘. 그러면 얘는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걸 쓰고, 그런 식으로 하청으로 많이 줬어. 이 프로그래머도 그런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어. 그런 식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번 돈이 중국 돈으로 105만 yuan, 한국 돈으로 약 2억 1천만 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인민폐가 겁나 올랐어. 한국 돈도 미친듯이 떨어지고 지금 1대 2.2인가 아무튼 말도 안 되게 중국 돈이 많이 올랐고, 한국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 돈 똥값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죠? 2년 동안 여러분들 자산 20%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년 동안 뭘 했어야 됐느냐? 여러분들이 자산이 20%가 불어나 있어야 또이또이야. 여러분들 전재산이 1억이었으면 1억 2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10억이었으면 12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100억이었으면 120억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으면 여러분들 자산 20% 날아간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무튼 이 사람은 그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억 5천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이 와서 이런 처벌을 내립니다. 불법 방화벽 우회에 대해 벌금 200yuan, 벌금 4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4만 원. 그리고 불법 방화벽 우회로 얻은 소득 2억 5천 전량 몰수. 근거는 딱 한 개였어. 허가 없이 불법 채널을 구축하고 사용하여 국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는 이유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해요. 나 운전해가지고 출퇴근하잖아.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 차 몰고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차가 정기 점검 시기인데 정기 점검을 깜빡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발견되자, 아이고, 정기 점검을 내가 안 받았네? 이거 규정 위반이네, 그지? 규정 위반된 차량을 내가 몰고 출퇴근을 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와가지고, 당신 지금 규정 위반을 한 자동차를 그동안 몰고 다녔기 때문에 벌금 얼마를 때리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나 인정. 그래요, 벌금 낼게. 그런데 당신이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동안의 연봉을 몰수하겠습니다. 왜? 그건 불법 소득이니까. 그동안 당신이 규정 위반 차량을 몰고 다닌 그동안의 월급은 우리가 다 몰수할게. 왜? 규정 위반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우미오지님 맞습니다. 맞아. 너무 많지. 한국 기술자들 중국 가가지고 잘된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 높은 연봉으로 중국 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뭐 연봉 3배, 4배 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 한 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큰 돈 벌어와가지고 나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됐냐? 감감무소식, 연락이 끊기던가 소식이 없어져요. 잘 살고 있으려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수법이 이거야. 처음에는 이것도 제공해주고 저것도 제공해주고 이것도 뭐 제공해주고 뭐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쓸 만큼 쓰다가 이 사람 거 이제 다 털어먹고 빼먹을 거 없다. 그러면 이제 트집을 잡지. 네가 이런 거 안 해줬으니까 이런 돈 나한테 줄 수 없는데, 그리고 이런 거 못 해줬으니까 네가 그동안 벌어간 거 토해내야 돼. 왜? 계약 조건에 이거 안 맞잖아. 네가 이거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못 했잖아.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다 토해내라 그래. 안 토해낸다? 그럼 너 이제 중국에 잡히는 거지. 중국 공안들 뭐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대학 동기들도 한창 많이 막 취업하고 막 이제 뭐 경력 막 2년 3년 쌓고 막 이럴 때야. 옛날에 한창 막 이렇게 막 신입 때 취업할 때, 그리고 막 일하고 이제 막 3, 4년 경력 채울 때, 이때 정말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혹은 제 아는, 또 이제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으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기업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로 뭐 연봉 3배는 기본이었어. 3배, 4배 기본이고 뭐 집 주고 차 주고 뭐. 근데 그 정도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막 오래 일한 사람들은 막 5년, 6년, 7년 이렇게까지 일하다 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한국 와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사고, 좀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근데 내 주위에서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나 중국 가가지고 중국 연봉 제의 좋은 거 받아가지고 중국 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금이환양했다. 큰 돈 벌어가지고 나 한국 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꼭 댓글 좀 달아주세요. 궁금해. BJ들도 많아. 옛날에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TV 시절에 초반에 중국 무슨 플랫폼에서 막 아프리카 TV BJ들 많이 데려갔어. 뭐 돈 주고 뭐 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걔네들 지금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돌아왔잖아. 기억나요? 그래 여러분들 중국이 그런 차이나 머니의 유혹?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아까 그 프로그래머도 해외 일을 받아가지고 번 돈은 지가 번 돈이잖아. 나라에서는 걔가 예를 들어서 우회를 했다. VPN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랑 그리고 네가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지만 넌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게 난 맞다고 봐. 근데 그 돈을 싹 다 몰수를 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진짜 깡패예요. 이건 쌍 양아치야 이거. 이건 진짜 양아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더 무서운 거? 이렇게 황당한 처벌이 중국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할 경로가 없어요.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절대 안 뒤집히지고 소송 신청과 관련된 정보마저 인터넷에서 조용히 사라져요. 마치 이 사건이 그 전에 한 번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입 닦아버리는 거야. 겁나 악랄해 진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중국인들은 그러면 성격이 그렇게 좋아? 아니 이게 수십 년 동안 거의 인터넷 근 30년이잖아. 근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털리고 부추 수확 당하고 조여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고 왜 다들 순수히 받아들이느냐? 왜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진짜 이 얘기하면 나도 가슴이 아픈데 잘 들어봐봐. 그 이유는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용하는 방법이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 삶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이 물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고 확 튀어나옵니다. 막 도망가요. 근데 개구리를 물에 넣고 아주 미불로 천천히 가열을 해. 그러면 이 개구리는 자기가 있는 이 물이 가열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뜨거워지고 있는지 몰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뜨거워졌을 때 익어가지고 죽게 돼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해. 물로 개구리 삶기 천천히 그 방법을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푹 삼긴 그런 개구리는 누구냐? 자, 중국에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댓글 중국인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 방식인데, 자, 중국은 아주 자유롭다. 중국은 심지어 실제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어떤 식이냐? 중국인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중국 친구가 있다. 혹은 당신이랑 함께 하고 있는 중국 사업 파트너가 있다. 이런 얘기 당신한테 할 수 있어. 야, 중국은 사실 아주 자유로워. 아무 VPN이나 한 개 깔잖아. 외국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이 VPN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정식 통신 서비스야.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고 무료 어플도 많아. 그런 거 한 개 딱 다운받으면 중국에서 마음껏 해외 인터넷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중국인들이 실제로 많고 이런 중국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중국인들이 겁나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중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런 식으로 팩트로 조져주세요. 어떤 식이냐? 자,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문건에 따르면 VPN은 중국에서 국경 간 통신 업무에 속해요. 기업이 신청하려면 등록 자본금이 최소 한국 돈으로 2억입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하려면 등록 자본금이 최소 20억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애초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즉 뭐냐? 당신이 중국에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VPN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즘 중국의 사회에서는 당신이 일단 중국에서 VPN을 썼다 그러면 중국 공안은 언제든 당신한테 와가지고 당신 VPN 우회 썼네? 잡아가는 거예요. 왜? VPN 썼으니까. 너 방화벽 우회했잖아. 그게 왜요? 불법이야 그거. 너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계속 VPN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아. 걔네들이 제일 심하게 익은 개구리들이에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야, 구글이 떠나면 우리는 바이두 쓰면 돼. 위키 백과에 접속 못하자? 바이두 백과가 훨씬 나아.
트위터가 떠나잖아? 아, 우리는 웨이보 있어. 유튜브 접속 못 하잖아? 야, 우리는 비리비리, 샤오홍수, 틱톡 있어. 챗 GPT 안 되잖아? 야, 우리는 딥시크, 문심 이런 원신 이엔이라고 중국에 또 챗 GPT 같은 게 있거든? 야, 우리는 또 이거 있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내 궁금했어. 중국의 챗 GPT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신 이엔. 여러분들, 플랫폼이 야, 챗 GPT랑 그냥 99% 유사해. ERNIE 영어로 원신 이엔. 이게 중국의 GPT예요. 챗 GPT. 근데 내가 이걸 써봤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챗 GPT 발끝도 못 따라와요. 한번 써봐. 특히 챗 GPT 유저들 이거 쓰잖아? 속 뒤집어져요. 답답해. 와, 씨. 뭘 한 개 물어보잖아. 그러면 뭘 한 개 딱 물어보면 자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대답을 하려는 그 프로세스가 쫙 나와요. 막 영어로 막 나와. 막 쫙 나와. 너는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질문은 뭐 이런 답을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고, 요즘 뭐 이게 있고, 뭐 분석 장난 아니야. 분석은 그럴싸하게 분석 한 2분 해. 막 분석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이제 답변이 딱 나오잖아. 아씨. 진짜 바로 욕 나와. 내가 이 답변 기다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건가 싶어. 한번 써봐. 한번 써봐요. 한국어 돼. 한국어 지원 돼. 한번 써봐요. 어떤 답변이 나오냐고요? 중국의 시스템에서 거르고 걸러가지고 정말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 같은, 정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그런 질문 답변이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직접 쓰는 게 제일 빨라요. 딱 한번 쓰잖아. 바로 쌍욕 때릴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딥시크는 요즘 중국에서 망하고 있는 거 알죠? 딥시크 걔네들 개발진들 한탕 해가지고 주가 조작인가? 그거 해가지고 중국 개미들 돈 싹 다 털어먹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딥시크, 여러분들, 중국에 딥시크 나왔을 때 무슨 얘기 나왔어? 챗 GPT 끝났다. 구글 제미나이 잽도 안 된다. 일론 머스크 그록 저리 가라. 야, 니들은 그렇게 많은 GPU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거냐? 딥시크는 그런 거 없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다.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야, 지금 걔네 사기 혐의에다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우, 진짜 딥시크 믿었던 새끼들 없지 내 방에. 아우,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 딥시크를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살면서 진짜 사기당할 조심해요 진짜. 아무튼 중국의 이런 오래 삼겨진 이런 개구리들은 하는 생각이 다 이거야. 중국은 애국 좋아. 애국 좋은데 말 같지도 않은 걸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이게 이제 중국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중국 방화벽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하는 표현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삶고 있는 개구리들. 자, 또 여기서 한 사람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후시진이라고 다들 아시죠? 제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 이 사람 얘기. 후시진이 누구냐? 중국의 언론인이야. 언론인인데 중국의 공산당의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당 매체의 나팔수 역할이에요. 왜 지금 이 후시진 얘기를 하느냐? 자, 이 후시진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언론인, 옛날에 황구시보의 편집장 출신, 중국 매체, 당 매체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는 온갖 각도에서 정부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정부의 입장을 세탁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방화벽 우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후시진조차도 보다 못해 정부를 2번이나 비판을 했어요. 근데 비판했다기보다는 바른 말을 했어.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후시진 정도면 그냥 중국 공산당 배 안에 뭘 먹었는지, 방구가 무슨 냄새인지, 어떤 말을 그 다음에 내뱉을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냥 뱃속에 벌레 같은 느낌이야. 그 정도로 중국 공산당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 어떤 일을 저질렀었냐. 자, 2019년 산시성 한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양씨라는 한 네티즌이 방화벽 우회 때문에 벌금을 약 10만원 부과받습니다. 500yuan, 약 10만원. 그래서 후시진은 웨이보에다가, 후시진 맨날, 그러니까 트럼프로 따지면 트럼프가 X에 글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야. 지도 그 중국 SNS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웨이보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을 올리냐? 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의 방화벽 우회는 합리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불법이라는 모자를 함부로 씌워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도 탄력성과 활력이 필요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거 아무데나 이거 뭐 VPN 잠깐 썼다고 그거 불법이라 불법 프레임 씌우면 그러면 안 돼. 사회 탄력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까지 계속 불법 프레임 씌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 근데 이 글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 안에 스스로 삭제가 됐어요. 이거 지가 그냥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삭제한 것 같아요. 200% 1000%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다음 사건 뭐냐? 2022년 아까 얘기한 허베이성 그 프로그래머 자기가 해외에서 일 받은 거 번 돈 2억 5천 그거 중국이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후시진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야, 이 처벌은 논의할 의지가 있다. 중국의 개방 확대에 이건 굉장히 불리하다 라고 한마디 썼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인데 불법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청 일 받아가지고 해준 건데 그거를 네가 VPN으로 우회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뺏어간다. 네가 정기검진을 안 받은 차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번 월급은 그건 내가 가져간다. 이런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시진도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또 글이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가 됐을까? 그냥 위에서 전화 온 거야.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야 글 지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후시진은 정말 중국 공산당 뱃속의 벌레예요. 중국 공산당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 눈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는 이 사안에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야. 올리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가 됩니다. 왜 지웠겠어? 그냥 위에서 전화 받은 거야. 야 웨이보 그걸 지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자, 이제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국으로 일을 가시는 분들, 출장을 가시는 분들, 아무튼 중국에 갈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중국 폰을 쓰든 뭐 삼성 폰을 쓰든 아이폰을 쓰든 다 방화벽을 넘는 순간 당신은 감시 대상이 되고 그거를 중국 공안 쪽에서 법적 문제로 걸잖아. 당신은 얄짤 없습니다. 당신은 중국에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가서 VPN을 쓰는 것 자체가 걸리면 좆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당신한테 무슨 법을 씌울지 몰라요. 안 들킬 자신 있으면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출장을 갔어. 출장을 해가지고 중국 가서 이런 저런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제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VPN을 써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일 잘 됐다고, 야 돈 결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공안이 와요. 당신 지금 해외 우회한 거야? 이거 불법인데? 벌금 매기고, 그리고 당신은 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이 중국에서 번 소득들 다 몰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중국의 프로그래머랑 똑같은 상황이야. 당신은 어떡할 건데? 중국 가서 중국 공안 이길 자신 있어? 난 없어. 그리고 중국 가서 중국산 어플들 함부로 깔지 마세요. 중국산 대부분 대중적인 어플들은 그냥 당신 폰에 까는 순간 당신 폰을 검열하고 있는 툴이 됩니다. 차라리 중국 가서 꼭 중국 어플들을 깔아가지고 써야 된다. 그럼 중국 전용 폰을 따로 한 개 마련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 특히 중국 가면 그 중국 버전 틱톡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까는 거는 그냥 국제 글로벌 버전 틱톡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 가서 까는 그 틱톡은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 그건 중국 전용 틱톡이에요. 위챗 위험할까요? 위챗은 뭐 1순위지.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게 중국 가서 그런 중국산의 반사기 앱, 사기 방지 앱 이런 것들, 중국의 백신 프로그램,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절대 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쓰는 핸드폰은 당신의 모든 디지털 기기와 분리를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X라고 있잖아. 전 트위터. X에서 활동하는 정말 유명한 중국의 재정, 경제 분야의 블로거가 있었어요. 이름이 라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되게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했어. 왜냐하면 꽤 지식이 많고 쓰는 글들 보면, 그리고 굉장히 사실을 쓰고 중국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할 거 하고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블로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X의 계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콘텐츠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해외 플랫폼, X는 해외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뭐 해외 플랫폼이 중국 정부와 뭐 이렇게 요구에 협조해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줬을 리는 없고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이 사람이 중국 국내 감시망 혹은 중국 국내의 그런 인사들에게 체포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돼 가지고 삭제시킨 거야. 그거 말고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홍콩에 살고 있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자주 해오고, 그리고 본인도 가끔 광동과 홍콩을 오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홍콩도 그냥 중국이랑 똑같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은 홍콩에서 체포가 됐든가 혹은 뭐 체포가 돼가지고 중국 본토로 끌려갔든가 그 둘 중에 한 개겠죠. 그 사람의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그 사람의 계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든 뭐 살면서 핸드폰 뭐 카톡이든 뭐든 뭐 검색 기록이든 뭐 이런 거에 중국 공산당이 공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그 기록을 다 지우지 못하는 이상 그냥 중국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한 생존 수칙입니다. 간다 하더라면 반드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숨기되, 그리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잖아.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나와 살면서 대놓고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이런저런 진실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중국으로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는 마음 먹고 해외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근데 한국 사람들 뭐 말 그대로 이 공산주의 체제가 한국에 피해를 주고 한국에다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 우리 항상 욕하잖아. 아, 이 공산당 새끼들 이걸 어디다 한국으로 가져와.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중국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의 폰이 만약에 검열이 당한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덜미를 잡힐 수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그 선 있잖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걸 당신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는 거 이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걸 당신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국 공산당 지들 마음이에요. 특히 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기반으로 중국이 좋으면 좋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잘못했다,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뭐 할 말 하는 거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중국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지들이 이거 그냥 덮어 씌우면 그냥 뭐 지들 마음대로 그냥 씌우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중국의 이런 법이라든지 혹은 정권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체제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전까지는 전 중국을 안 갈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유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중국은 정말 안 맞는 곳이에요.